웬디 북클럽 쇼미더북 시즌 8. 시즌 8은 하루 한 책. 우리 가정에서도 영어책을 하루의 루틴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루틴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? 매일 최소 한 권씩 읽으면서 영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영어를 접하면서 그냥 영어를 수단으로 재미로 접하면서 영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해보면 어떨까요?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하루 한 책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Who's Hiding 이라는 책입니다. Who's Hiding, 이게 일본인 작가님이 쓰셨는데 이 책은 일반적인 스토리가 있는 책은 아니에요. 말 그대로 Who's Hiding, 뭔가 퀴즈, 영어를 수단으로 쓰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정말 간단하면서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은, 간단하지만 할 거리가 아주 많은,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표지를 보면 귀엽고 명확하게 생긴 이런 캐릭터들이 우리 시선을 좀 사로잡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책을 딱 펼쳐보시면은 그 어디를 펼치시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. 왜요? 한 문장밖에 없어요. 근데 그 한 문장이 아주 짧습니다.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짧거든요. 이게 매 페이지에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, 페이지마다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, 혹은 반복되면서 일부분의 영어들은 또 좀 바뀌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들으면서 그렇게 되었구나, 이렇게 되는구나, 이런 이야기 책들도 많지만 이 책은 그걸 듣고 찾아야 됩니다. 어떤 퀴즈가 제시가 되면 그거를 답을 찾아야 됩니다. 근데 답이 어떤 페이지는 좀 쉽고요, 어떤 페이지는 상당한 기억력을 요구합니다. 앞에 뭐였지? 아까 요거랑 요게 좀 달라졌는데 원래 이 아이 표정이 이랬나? 라는 무심코 지나간 것들을 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, 그래서 약간은 더 챌린징하다고 해야 될까요? 약간은 더 풀 맛이 난다 그래야 될까요? 그러면서 영어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고, 이 바뀌는 부분들 매 페이지에 뭐 who's hiding, who's angry 여러 가지가 나와요. 그렇게 약간씩 바뀌는 부분들을 쭉 보면은 요게 딱 매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요 나오는 이 글밥이 요런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책이고, 그 다음에 일단 글이 짧으니까 아주 접근하기가 편해요.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읽어주시는 부모님들도 그러하고요.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알려드리면은, 일단 처음에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. 이 등장인물들이 9마리 총 18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. 이게 선택지입니다.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 Who's hiding? 누가 숨어 있는가? 그러면 딱 느껴지시죠? 배경색이 어떻게 바뀌면서요. 제가 쪼다닥 보여드릴게요. 배경색이 다 다릅니다. 페이지마다 다 다르거든요. 배경색에 따라서 어떤 동물은 묻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숨어 있는 거야 되겠죠. 그러면 요게 숨어 있고,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숨어 있다고 말하지? 이 동물의 이름은 첫째 무엇이며, 두 번째는 이게 숨어 있다고 어떻게 말하지? 걱정하실 필요 1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뒤에 답지가 있습니다. 답지가 있거든요. 여기에 답지가 있어서 이 답지를 보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답지조차 누가 숨어있다, 누가 어떻다, 누가 화났다, 누가 뿔을 달고 있다,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휘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완전한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부모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도 짧게 영어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막 어떤 스토리가 있기보다는 이런 퀴즈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, 어떨 때는 똑같은 퀴즈지만 배경색이 바뀌고 그림이 바뀌고 조금씩 뭔가 변화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조금 이 영어를 활용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, 그래서 결국은 영어가 수단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who's hiding, who's angry 쭉 나온단 말이죠. 근데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who's who라는 질문이 나옵니다. who's who라는 질문이 나오는데, 그러면 이게 이제 기억력을 요구하는 거죠. 다른 것도 많았어요. 기억력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는 페이지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가장 마지막 페이지. 왜냐하면 그 앞에서 18마리의 동물이 이만큼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었는지 그 동물의 이름까지 앞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입장에서도 이거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게 뭐였지? 라면서 일부분은 또 기억을 할 것이고, 그러면서 또 여기 뭐였지?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노력할 거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엄마는 알아 이렇게 이야기도 오가게 되고요.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.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리면, 이 책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이 퀴즈 형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이 책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이 선택지거든요. 보기라는 거죠. 그러면 여기 있는 제시된 질문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 기본. 그거까지만 하셔도 좋고요. 아니면은 부모님께서 한
하나씩만 바꾸셔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who's hiding, who has horns, who's angry, 뭐 who is crying 이런 게 여러 개가 나와요. 누가 울고 있니, 누가 화났니. 그런데 몸집을 보면은 색깔이 있죠. 그러면 색깔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who's red, 누가 빨간색이냐. 그러면 아이가 그걸 찾을 수가 있는 red. 여기 빨간색이 뭐지? 요거. Who is short? 누가 작은지. Who is tall? Who has 어떤 신체 부위들 하면 돼요. Who has 뭐 long hair, who has long ears 뭐 이렇게 조금씩 한두 단어만 who is나 who has를 중심에 딱 두시고 그 뒤에 있는 한 단어만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영어를 구사하지 않으셔도 간단한 뭐 키가 작다, 키가 크다, short, tall, fat, skinny 뭐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퀴즈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아이도 영어 노출을 조금씩 하고 계신다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부모님도 한번 퀴즈를 내보시고 아이도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원하는 페이지를 펼쳐서 거기에 맞는 퀴즈를 내보고 그러면 이 책을 100%가 아니라 충분히 100% 활용하셨고 그 이후로 200%, 300%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책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? Who's hiding? Who's angry? He is angry. Who's hiding? This guy is hiding, and this guy is hiding. Maybe Rhino and the cat. And there's the answer sheet at the back here. Answer keys. 자, 이렇게 오늘의 책 소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효린파파의 웬디 북클럽. 오늘의 하루 한 책도 이렇게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재밌는 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. 바이바이.